아줌마는 이제 빠지세요. 상속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람들이 다 보는 병실 안에서 큰아들이 대뜸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틀었습니다. 병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실 밖으로 향하던 순간 큰아들이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이번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이미 다 자란 자식이 있는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낯선 여자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고 더 낮추려고 했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않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지만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은커녕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들 걱정하는 얼굴이었지만 대화의 방향은 점점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이야기는 짧았고 대신 앞으로의 문제들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치료 방향을 고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더 직접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면 오래 못 버티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죠. 그 말들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 통장, 그리고 남겨질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상황이 나빠질까봐,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실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는 선을 완전히 넘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지막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조금 일찍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다 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공증인이었습니다. 큰아들과 가족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지 않았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병실에 들어와도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고 돈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짧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겨우 입모양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들은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고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류가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읽히기 시작한 문장. 남편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인 저에게 전부 남긴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한 줄이 끝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언제 이런 걸 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난 뒤였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완전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병실 앞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야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유산 상속을 확신하고 스스로 벌려놓은 일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저를 살살 구슬리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 아닌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대가는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그 아이는 가장 늦게 배우게 된 셈이었습니다. 남편의 큰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지 마세요. 인사도 받기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할 말은 많고 억울하다는 표정, 차마 말은 못하면서 계속 주변을 맴도는 요상한 제스처와 표정을 보는 재미가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재혼이었지만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재혼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혹시 계세요?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털어놔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